좋은 고등학교 친구들 안녕! A영어학원 조원정입니다. 저는 이제 조원정 원장 이서원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걸 좀 준비했냐면요. 중간고사 총평과 기말 대비법을 딱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고사 총평과 사실상 분석 같은 것들은 사실 다른 학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어떤 걸 많이 다루냐면요. 이제 이러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유형이 나왔고 혹은 개수가 몇 개가 나왔고 점수가 몇 점이다. 사실 이런 유형들은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요. 비변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다뤄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변형이 일어난 문제들은 실제로 어디까지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많이 그려줄 거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신 강의를 딱 봤을 때, 분석을 봤을 때 정말 명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대로 사실상 기말을 준비하시면요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100점 나올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이번 기말 대비 때 다들 원하는 목표 등급, 이제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올해. 그거를 정말 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범위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사실 교과서 한 과 정도 나오고, 이제 올림포스 전국영역 기출, 그 다음에 이제 원서, 항상 좋은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기말 때 원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예측을 좀 해주자면, 원래 있던 범위가 빠졌잖아요. 그 말은 이제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범위가 줄었다 이퀄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형의 정도는 사실상 중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서술형 난이도는 상, 전체 난이도는 중상.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중요해집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 모두 알다시피 3개 정도 딱 나왔고요. 원서에서 4개. 맨 첫 번째 4문제 기억나시죠? 그리고 부교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17개,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림포스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저는 올림포스만 공부하면 안 될까요? 사실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바보라고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실제 변형과 비변형을 한번 합쳐서 볼 건데, 여기서 보면 교과서에서는 변형이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원서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문제는요 외우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공짜 문제였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변형이라고 딱 했을 때 실제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암기 어때요? 암기 하실 말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딱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형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교재에서 조금 많이 일어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누구나 사실 해줄 수 있는 분석이잖아요. 진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다음을 보시면, 선생님 그러면 저희는 비변형이 사실상 17개나 되고 67.6점이면 굉장히 쉬운 시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시면요, 지금 주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일치불일치, 쌤이 네모 쳐놓은 거 보이시죠?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비변형이 맞습니다. 변형이 없다는 거예요, 지문 내에서. 그치만 얘들은 실제로 해석해야 되는 선지, 즉 처음 보는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해결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좀 이따 어떤 식으로 이제 변형이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빈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뒀고요. 마지막, 내가 1등급을 노리고 있어. 나는 고득점을 정말 고득점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여기 있는 영작과 서술형, 이쪽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 또한 엄청 막막했을 거예요. 대체 주제 영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나는 너무 영작 논문을 막막하던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삽입과 무관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완전 득점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항상 엔단 정리 꼼꼼하게 하는 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따가 또 설명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득점 포인트니까 꼭 가져가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난이도를 상중하별로 좀 나눠놨어요. 당연히 난이도 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논술형 파트가 될 거고요. 난이도 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다수를 딱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논술형 4번도 난이도 중에 속하죠? 그러니 여러분, 서술형 너무 쫄지 말아요.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난이도 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기만 했을 때 실제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상중하 중에 중 문제가 가장 많고 하가 그나마 적고 상도 사실상 적죠. 우리의 등급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 중, 하 중에 어딜 공략해야 돼요, 여러분? 중을 당연히 먹고 들어가고 상을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해야 되는지를 쌤이 이따 보여줄 거예요.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이제 하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 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쌤이 아까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보면은 지침, 백희 기억나시죠 여러분? 누군지 고르는 거. 두 번째 원서 문제였고요. 순서 변형에 한 개도 없었습니다. 내가 외우기만 하고 해석 연습만 충분히 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내가 못 봤던 문제 있잖아요. 이제 무관 문제인데 이제 다음 주 흐름과 무관한 거 고르기 라고 딱 나와 있는 문제고요. 내가 못 봤던 거 하나 딱 골라버리면 실제로 금방 풀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착해요, 솔직히. 정답되는 거 하나만 바꿔놨어. 그러니 얘도 내가 쭉 보다가 내가 이거는 못 봤는데 해서 딱 찍어버리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 여러분 내신 기간에 암기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쌤이 조금 보여주고 싶은 건 바로 이 난이도 하 문제에서 만약에 변형이 좀 일어난다 혹은 난이도 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중이다 라는 문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선생님 삽입 문제는 우리가 외우기만 하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맞기는 하지만 변형이 일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거에서. 지금 정답이 4번이기 때문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마지막에 두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5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한 빌딩들이 가리키는 게 얘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5번에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정답이 4번이겠구나 이게 딱 되는 거고요. 지금 이 16번 문장 같은 경우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이 2번부터 여기까지가 원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즉, 긴 한 문장을 두 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두 개로 쪼개놓고 무슨 짓을 했냐면요. 단어 하나를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생각하는 것 없이 라고 나와져 있죠. 그렇지만 원래 원문에서는 생각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쪼개놓고 단어 하나 바꾸는 거. 이런 식으로 난이도 중으로 조금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황할까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갖고 와서 좀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이도 하의 필승 공략법. 제가 아까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실제 우리 A답 영어학원에선 우리 항상 강의 듣기 전에 뭐 하죠, 여러분? 이렇게 N단 정리 꼼꼼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첫 문장에서 어땠는지, 두 번째 문장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 두 번째 문장과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이거를 한글로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해가 더 잘 되겠죠? 더 잘 배워지고요. 그리고 한 개 더. 우리 A단만의 사실상 가장 핵심인 이 1대1 테스트.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이 이런 걸 막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담당쌤이 자, 첫 문장 해석해봐. 자, 이제 고개 들어. 다음 문장에 무슨 내용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진 연결사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많이 해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대1 구두 테스트 통해서 문장마다 꼼꼼하게 N단 정리를 하고 해석만 사실상 여러분 가능하다면 25점을 우리가 겟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상 높은 이제 점수죠. 그러니 구두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이제 하시고요. 이제 난이도 중으로 한번 좀 올려볼게요. 자, 지금 난이도 중 문제들이 딱 나왔었는데 실제 이 난이도 중 문제는 이렇게 영어 선지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삽입 문제인데 이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삽입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외웠어도 이 문장이 결국 해석 안 되면 끝이잖아. 그러니 나는 이 문장을 해석하고 무슨 내용인지 의미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게 1번. 얘도 마찬가지. 주제를 아무리 외웠어도 이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를 그런 능력을 이제 길러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능력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7번 같은 경우에 1번이랑
굉장히 헷갈릴 수 있었던 이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식품에 관련된 막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1번이랑 이제 4번이랑 좀 차이점이 뭐냐? 자연식품에서 흡수가 제일 잘 된다 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 이제 영양소의 중요성 요것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흡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흡수라는 단어는요 본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이 옵티멈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옵티멈은 최적의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적의 영양소 흡수 라고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선지를 조금 해결해야 되는 파트가 필요하고요. 한미추 문제였습니다. 실제 한미추 문제였었고요. 그 4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고등급의 선생님이 몇 과에서 나왔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어 선지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어 선지들이 고등급 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1과에서 60과 사이면 다 끝납니다. 선생님 여기 116과도 있는데요? 근데 얘 하나 빼곤 다 1에서 60이고요. 정답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평소에 내신 기간 때 이제 단어도 같이 함께 병행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이 딱 붙어서 단어까지 우리가 커버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짜줄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니 이제 사실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형을 알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는지 알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 이제 필승 공략법을 좀 더 진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엄청나게 막 어마무시한 막 단어들 한미추 문제였었고요. 사실 내용은 바뀐 게 있어 없어 얘들아? 내용은 바뀐 게 없어. 비변형이야. 그치만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 이런 애들 때문에. 그쵸 여러분? 그치만 이제 고등학교 추천을 찾아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래피드 빼고는 다 1에서 60과 이제 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 기간에 이제 고등학교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충분히 뚫릴 수 있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원들이 사실상 내신 기간에 단어를 같이 돌리지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관리의 영역이고요. 내신 기간에 사실상 수업 나가기 되게 바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파트들을 충분히 이제 같이 돌리고 막 단급도 있고 어플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파트로 같이 해결을 하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뉘앙스 정도는 기억날 수 있도록 디피컬트 모드로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꼭 크레이지로 크레이지로 꼭 봐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뉘앙스가 기억날 수 있도록 이제 고등급 병행을 해주면 충분히 다음번에 풀릴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필승 공략법은요. 이제 솔직히 막 단어 외워야 돼 너무 진부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오답소거 하는 법을 좀 알려줄 거야. 이 오답소거 하는 법은 실제로 어떤 거냐면 단어를 외웠어. 그럼 이제 해석도 이제 다 돼. 그럼 이제 더 정확성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일단 1번을 딱 봐. 얘가 실제 주제가 직업을 구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질문이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1번을 지금 보게 되면 직업을 구할 때 이제 릴렉스하는 방법. 미친 거 아니야? 직업 구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여유를 가진다고? 오케이? 너 때문에 틀렸어? 체크. 이렇게 오답소거 하는 거고요. 2번 문장을 보면 계획 없이 찾는 것의 이득. 잠깐만.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되면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획이 없어? 뭐야, 너 MBTI P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3번. 왜 네가 직업을 찾을 때 적극적이어야 하는가? 누가 봐도 사실상 정답이죠. 근데 좀 더 정확성을 위해서 4번, 5번도 한번 가볼게요. 4번. 운에 맡기는 것은 너의 직업 찾기 결과를 결정짓는다. 잠깐만, 우리 지금 되게 딥하게 파고들어야 되는데 운에 맡긴다고? 너 미친 거 아니니? 체크. 얘도 사실상 그래서 반대 선지였었고요. 5번. 왜 직업 게시판을 가끔 검색하는 게 충분한가? 여러분, 적극적이려면 거의 5분에 한 번씩 광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바몬에 뭐가 올라왔는지 계속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가끔 때문에 틀렸네? 체크.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정확하게 이렇게 다 그어 놓으시면요. 실제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이러면 충분히 이제 오답소거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얘도 아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한 번 더 똑같아요. 쌤이 아까 빈칸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빈칸에 변형이 있었던 파트였었고요. 정답은 5번이었었고요. 5번의 핑크색 단어들은 본문에 없던 단어들입니다. 그치만 1대1 대조가 좀 됩니다.
satisfy라는 원래 단어가 나왔었고요. 충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meet도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needs, 요구란 뜻이죠. 똑같이 demand로 갈아 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서는 이제 connection이라는 단어였었고요. 이제 그 선지에서는 relationship이라고 딱 나왔고요. connection in the short run, 그러니까 짧은 기간의 그런 관계를 설명을 했었는데 일시적인이라는 단어로 갈아 끼워져 나왔습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고단 끝 3과고요, 5과고요, 54과예요. 얘는 74과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술 모르진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1대1 대조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제 골라낼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1번부터 4번도 우리가 오답소거 무관. 근데 뭐 때문에 무관하냐면 다 해석을 해보면 아 이런 것 때문에 무관하구나 라는 게 딱 보일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무관선지구나, 어떤 건 반대선지구나 라는 걸 해주시면 충분히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답 영어원에서 항상 하는 구두 테스트 있죠 여러분? 담당 선생님이 꼭 물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1번 선지 해석해봐. 맞았어 틀렸어? 하고 끝나지 않아요? 왜 틀렸어? 어떤 단어 때문에? 까지 가주면 여러분 오답서거 쉽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학원들은 이거를 이제 수업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주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시키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틀렸는지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두면 다음번에 틀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1대1 오답소거 트레이닝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난이도 상 문제입니다. 여러분 난이도 상 하면 바로 이런 서술형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특히 조원고는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요. 주제를 영작하라 라는 문제 자체가 가장 서술형 킬링 파트로 나옵니다. 얘는 지금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영작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요약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빈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목 작성, 즉 주제 작성이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좀 유형들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갖고 나왔고요. 이런 난이도 상 문제의 필승 공략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 빈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용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내용이 뭐였지? 아, 너의 성공이 네가 내릴 용감한 결정으로부터 나올 거구나 라는 걸 딱 알아. 근데 그대로 주지 않아 선생님들이.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 그럼 한번 얘를 보는 거야. 잠깐만, 분명 결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으면 from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from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뭐가 있어요? 이끈다, lead to. 잠깐만, 그러면 뭐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끌어야 되는 거니까 혹시 능수동이 바뀐 건가? 라는 사고를 딱 해줘야 이제 우리가 딱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 주어랑 목적어랑 바꿔서 lead to를 써야겠구나. 그러면 너가 내릴 용감한 결정은 너의 성공을 이끈다 라고 쓰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너가 내릴 용감한 결정이 어딨지? 볼드 디시전이 있어? 개꿀이잖아. 그 볼드 디시전, lead to your success까지 썼어. 근데 너가 내릴은 어디 붙이지? 아, 이 뒤에 붙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치, 왜냐면 너가 내릴 성공보다는 너가 내릴 결정이 맞으니까 그럼 이 뒤에 붙이면 되겠구나를 해주면 여러분 서술형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가능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along the way가 남을 거고요. 뭐 이런 부사 같은 애들이 남아요. 그럼 얘들은 어디 붙이지? 아 부사구니까 take 뒤에 붙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빈칸 충분히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빈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면 되고요. 그럼 이제 주제 영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주제 영작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하지만 어쩌고저쩌고 결국엔 그냥 똑같이 주제 써도 똑같아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문제 자체가 수행이 유일한 척도일 때 다른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즉 수행만 우리가 보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내용이 딱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1번을 보고 아 지금 얘가 유일한 척도네? 라는 걸 눈치를 까는 게 1번이고요. 자, when이 있어. 이 when을 보고 나서 이거 할 때? 아 그러면 평가될 때? 이걸 로만 평가될 때? 혹시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
라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가대다를 딱 쓰려고 보니까 얘가 원래 수동이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능동. 그리고 형태가는 쓰지 말라고 했어요. 주어진 단어들만 쓰시오. 심지어 나누어 작성하지 마시오. 라고 딱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이걸 어떻게 쓰지?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를 그러면 평가할 때 라고 좀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고 평가된다가 아니라 평가할 때라고 그리고 이그노얼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평가할 때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좀 쓰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로 만들어야지 라고 했어. 근데 웬 뒤에 사실상 원래 여러분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게 되면요 주어 동사가 이그노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someone을 이제 주어로 쓰면 evaluating 뒤에 목적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엔 when 뒤에는 ing 분사 형태로 좀 써야겠구나 라고 딱 나와서 자 그들은 무시한다 메인 동사 썼죠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그 사람을 뭐 할 때? 그 사람을 한 가지 조건으로만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서술형 접근법은 사실상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실 우리 학원이 좀 규모가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서술형 문제들이 이제 이것만 사실상 모아보면 거의 한 2만 개가 넘어가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죠. 그 중에서 이렇게 배열 문제만 또 따로 뽑으면 또 몇백 개가 쫙 하고 다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담당쌤은 뭘 시킬 거냐면요. 이런 문제들로 자 지금 보기 조건 보이지? 뭐부터 써야 돼? 동사는 뭐야? 준동사는? 이 훈련을 엄청나게 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특정 구문이 있어 없어? 그럼 뒤에 형식은 어떻게 붙여야 돼? 이게 지금 자동사 타동사야? 타동사하면 뒤에 목적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을 트레이닝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런 서술형 트레이닝을 거친다면 이제 몇 등급으로 딱 갈 수 있는 거예요? 1등급으로 딱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렇게 이제 선생님과 오늘 난이도 상중한 문제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제 맡고 싶은 등급이 1등급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서술형을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트레이닝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아직 이 서술형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은 해석력과 단어를 좀 더 많이 채워서 우리가 중 문제들 있죠. 오답소고를 통해서 이런 중 문제들을 확실하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서술형 빼고 다 맞춘다라고 가정해도 지금 등급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중간고사 강의를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번에 기말 총평에서 볼게요. 안녕.